안녕하십니까. 현대오토에버 차량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 1실 전동화 플랫폼 1팀의 김병호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2016년에 입사해서 저희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보안 모듈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보안 모듈 개발을 하다 보면 보안성하고 어떤 기능성 사이에서 되게 갈등을 할 요소가 많은데요.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그 보안성과 기능성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주제 중에 한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시장을 보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기계의 개념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OTA라는 무선 업데이트 기능, 이 기능이 최근에 등장을 했고 사용자에게 그동안과는 다른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이런 전자제품으로서의 인식 개선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런 편의성과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모든 게 좋기만 할 것 같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보안 기능도 받쳐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요. 보안 기능은 공격자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개발자로서 과한 보안 기준으로 정상 상황조차 공격으로 오탐지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현재 현대 차량 소프트웨어에 탑재되어 있는 보안 모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액션을 가진 시큐어 부트 기능과 오탐지 해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시큐어 부트가 어떤 보안 기능인지 앞에서 언급했던 가장 강력한 리액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어 부트는 호스트 시스템의 부트로더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보안 기능입니다.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안 관점에서는 무결성,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HSM이라는 별도의 모듈이 있어서 그 모듈이 호스트의 부트로더의 무결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HSM은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의 약자로 자동차 시장에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여기서는 시큐어 부트 기능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표는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현대오토에버의 HSM 모듈 매뉴얼에서 시큐어 부트 로직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결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어디서든 비슷한 로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복잡해 보이겠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제가 빨간색 상자로 표시를 해둔 세 가지입니다. 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원본을 그대로 다 저장해 놓고 1대1로 비교를 하나하나씩 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성능이 좋은 체크썸을 원본 대신에 저장해 두게 됩니다. 이것을 맨 오른쪽에 있는 맥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HSM은 호스트 시스템보다 먼저 깨어나서 호스트 시스템의 부트로더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HSM 본인은 이전에 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부트의 맥을 실시간으로 새롭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본에 해당하는 맥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호스트 부팅을 허락하지 않고 두 개가 일치하게 된다면 호스트 부트의 구동을 허락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보면 호스트 플래시 영역 안에 부트와 HSM 안에 저장된 부트 맥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호스트의 부팅이 시작이 되고 둘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즉 부트가 변조되었거나 부트 맥이 변조되었을 경우에 이 두 사이에 부트 무결성이 깨졌다고 판단을 하고 이 경우에는 부팅이 불가하게 됩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시큐어 부트 기능이 적용된 제품 제어기는 시큐어 부트 기능으로 인해서
부트 변조가 감지되었을 때 영원히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감지가 돼서 부팅이 불가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배포사나 내부 개발자인 저조차도 어떤 방법으로도 복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그 제품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시작점인 부트로더가 변조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실행되는 어떤 부분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시큐어 부트의 리액션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이 강력한 리액션이 오히려 기능성 면에서는 혹은 보안적으로도 취약점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어 부트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경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부트를 업데이트하는 일은 없도록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돼서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우리는 시큐어 부트를 이 기능을 잘 피해서 효율적으로 부트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이때 부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때 부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큐어 부트에서 참조로 할 부트 맥 값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다음 부팅 때 시큐어 부트에서 부트의 변조라고 감지하게 되고 복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문제는 부트 맥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빨간색 돌발 상황으로 표시된 이 시점입니다. 보통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언제나 악의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전원이 갑자기 차단돼서 소프트웨어가 비정상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뜻밖의 오류가 발생해서 맥 업데이트를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트와 부트 맥 값은 우리가 최대한 동시에 업데이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곳에 존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래는 부트맥 업데이트를 해줄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HSM은 이 부트가 변조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업데이트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기는 복구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트 업데이트 컨셉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주체는 부트 자신 위에는 없어야 하고요. 즉, 부트는 스스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을 이레이즈하면 더 이상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레이즈 라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램에 임시로 카피를 해두고 이 램에서 부트를 이레이즈 라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부트 업데이트를 할 때는 반드시 부트 맥 업데이트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HSM 핸들러 역시 램에 같이 카피해 두도록 합니다. 램 코드가 부트를 이레이즈하고 뉴 부트를 다운로드 받고 플래시하고 라이트가 완료되게 되면 그 다음엔 부트 맥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에 표시해둔 1번과 2번 두 시점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부트 영역이 이레이즈 되어 있으면 당연히 부팅이 안 되겠지만 그 이전에 맥 값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뉴 부트가 플래시된 이후 맥 값은 아직 업데이트가 된 이전 값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이 두 시점에서 전원 오프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부팅 때 시큐어 부트 페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부트 업데이트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짜여져 있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어계가 복구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보안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변조는 변조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보안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안성을 거의 유지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다음부터 이야기할 네 가지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로 이런 업데이트 과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상황이었던 부트 이레이즈 상황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부트를 이레이즈하고 새로운 부트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라이트를 진행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레이즈, 다운로드, 그리고 라이트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진행되는 모든 구간이 위험 구간이 되게 됩니다. 즉, 다운로드를 받는 시간만큼 위험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요점은 부트 이레이즈 상태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버퍼 영역을 둠으로써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버퍼 영역은 램 영역같이 일시적 영역이 아니고 전원 오프가 되어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어야 합니다. 현재 부트가 남겨진 상태에서 버퍼 영역이 new 부트를 모두 다운로드하고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문제가 됐던 다운로드 시간이 더 이상 위험 구간이 아니게 되겠죠. 이후 부트를 이레이즈하고 카피를 수행함으로써 부트 이레이즈 상태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운로드하는 시간에도 안전해지면서 위험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버퍼를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new 부트가 업데이트 되었지만 부트맥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순간입니다. 버퍼에 받아놓는 것으로 다운로드 시점은 해결이 되었지만 new 부트만 업데이트된 이 찰나의 시점은 여전히 위험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시큐어 부트 리액션의 강도를 생각하면 이 부분을 없앨 수 있다면 위험 요소는 최대한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방법이 뒤에 나올 여러 문제 상황의 해결책이기도 하고요. 버퍼에 new 부트를 모두 다운로드 했다면 new 부트를 업데이트하기 이전에 시큐어 부트의 타겟 영역을 버퍼 영역으로 바꾸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부트를 업데이트하고 맥을 업데이트를 했다면 맥을 먼저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HSM이 저장된 맥 값이 버퍼 영역의 맥이 되고 이때 재부팅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버퍼 영역과 이 버퍼 맥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큐어 부트 페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맥 값이 버퍼 맥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이 상태에서는 부트 영역이 어떤 상태로 변경되더라도 버퍼 영역이 그대로라면 시큐어 부트 페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안전하게 new 부트로 업데이트를 수행해주고 그에 맞춰서 부트 맥까지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안전하게 부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의 부트 영역은 다른 보안 기능들로 인해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나왔던 문제가 찰나의 시간만 조심하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림처럼 new 부트를 먼저 라이트하고 부트맥을 업데이트를 요청을 했을 때 이 부트맥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트 영역은 변경이 되었는데 맥 업데이트는 실패를 해서 올드 부트의 맥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다시 부트를 업데이트 원상복구하기도 힘들고 이 상황이 유지되는 모든 시간이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맥 업데이트가 실패하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검사를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오토에바 HSM 환경에서 부트 맥 업데이트가 실패하는 상황은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SM 핸들러가 오류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부트의 전자서명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전자서명이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부트 업데이트는 아무 부트나 업데이트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포자의 서명값,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후절차가 필요합니다. 오토에바 HSM에서는 부트맥을 업데이트할 때 부트와 같이 입력된 이 서명을 확인하는데요. 부트를
업데이트 해놓고 이 전제 설명이 무효한 것이 들어있다면 부트맥 업데이트는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퍼 영역을 시큐어 부트 타겟으로 지정하고 버퍼 영역에 대한 맥업백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버퍼 영역에 맥 업데이트를 수행함으로써 전자서명 실패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HSM 핸들러의 동작성도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성공하게 되면 이후에 시큐어 부트 맥 업데이트 수행이 실패 걱정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대로 업데이트 자체를 실패로 간주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시큐어 부트 페일에 빠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앞에 2번, 3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버퍼 영역으로 시큐어 부트 타겟을 돌려놓게 되면 여러 페일 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큐어 부트 영역이 부트 영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다른 영역으로 지정되는 이 상황은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버퍼 영역이 다른 이유로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정상 종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상태로 복구해주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상태라는 것은 새로운 부트가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부트 영역이 올드 부트든 뉴 부트든 현재 부트 영역을 시큐어 부트의 대상으로 지정을 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부트는 구동이 되었을 때 버퍼 영역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원래 버퍼 영역은 비어 있거나 혹은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버퍼 영역에 부트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이전 상황이 이 영역을 이용해서 부트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부트 업데이트 도중에 비정상 종료가 되었고 현재 부트맥 값이 정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버퍼 영역에 부트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마커 같은 것을 다른 경우에는 우연히 일치할 수 없도록 충분히 복잡한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쉬운 값으로 설정하면 안 되고 최소 두 가지 영역, 두 가지 이상의 값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마커 값이 확인되는 즉시 현재 부트 영역으로 시큐어 부트 타겟을 설정해 주고 부트맥 업데이트를 수행해 줍니다. 부트 업데이트 전이든 후든 상관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는 현재 부트로 설정해 주고 다음 부팅 때 해당 로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버퍼 영역은 삭제해 줍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올드 부트인지 뉴 부트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다시 부트 업데이트를 수행해 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시큐어 부트 업데이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보안과 편의성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이 시큐어 부트는 강력한 리액션을 가진 보안 기능이기도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혹은 이것을 악용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제어기 복구 불능이라는 강력한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방법이 안정성과 편의성은 얻었지만 안전과 보안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프트웨어는 이 둘을 모두 추구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겠죠. 즉, 안전성과 안정성을 모두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평생의 숙제이겠지만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많은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큐어 부트 취약점 해소를 위한 부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최적화 방안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